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합니다. 큐.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박세로이가 부러운 스타트업계 박세로이 이타코입니다. 누가 부럽다고요? 박세로이요. 아, 박세로이? 박세로이가 나중에 물어보죠.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새로운 서비스를 만난 군씨입니다. 막내 상대입니다. 방금 더 빨래 널다 온 링코입니다. 아, 좋아요. 아, 링고님이 사실은 조금씩 분발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초반에는 이 상대랑 타코만 이 오프닝 멘트에 대한 약간 배틀이 있었는데. 너무 가랑비잖아. 저렇게 저저만 가네. 저런 거 멘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팩이 없다? 그럼요. 마케팅 할 사람들은 커스터머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렇게 가랑비처럼 하는 건 안 된다. 자, 박스로이 얼마나 딱 그게 키포인트가 뭐예요? 들어가요. 누구예요? 제가 또 이제 컨텐츠 미식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첫 덕질하는 콘텐츠가 또 이번에 방영하는 이태원 클래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의 박세로이인데 원래 웹툰이 원작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서요. 웹툰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에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박서준? 네, 박서준 캐릭터인데 이제 그 박세로이라는 그 캐릭터가 되게 그 자수성가하고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F&B 쪽이긴 하지만 또 스타트업 마인드로 또 잘하는 게 있어서 요즘에 이제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다. 결론은 그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네, 금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죠. 네, 오늘 합니다. 아, 재밌구나. 그래서 박세로이라고 네네. 얘기했고 좋습니다. 군시님은? 저도 이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 봄에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순간 소녀시대인 줄 알았어.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고.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맞네. 근데 되게 좋은 경험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바로 오늘 얘기 저희가 대표론으로 런드리고 조성우 대표와 세탁특공대 예상구 남궁진아 부부 대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 서비스가 다들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빨래, 그렇죠. 뭐 세탁,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같이 써봤는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군시님 얘기 나온 김에 어떤 걸 써봐서 좀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지. 저는 세탁특공대 하나만 써봤는데 비대면 서비스의 장점?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예전에 근처에 세탁소에서 배달 받을 때는 사람이 있어서 건네주고 사람이 있어서 건네받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비대면이니 정말 편하고 빨리 처리되고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진성 유저가 됐다. 뭐 맡기셨어요? 저도 물빨래는 아직까지 집에서 하는데 지금 드라이 클리닝 그렇죠. 코트를 이제 패딩을 할 때가 돼서 그렇죠, 좀 빨리 그렇죠. 하나 맡겨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거 써봤는지 궁금합니다. 뭐 상대님이나 다른 분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리고 이게 지금 서비스가 거의 서울과 그다음에 정자동 뭐 분당 이쪽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서울 경기권이나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부산엔 또 다른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그래요? 네, 그 다른 지방 쪽은 또 아직 그 유사 서비스가 거의 없는 데도 많아서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보면서 그러니까 정장 출근하는 직장인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수 그렇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주얼하게 다니다 보니까 뭔가 셔츠 빨래에 대한 고민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도 긴가민가 할까 말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좀 들어가자면 오드리 세탁소라는 서비스가 전국을 커버하더라고요. 여기는 직접 수거나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CJ 택배를 이용해서 택배 회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서 오드리 뭐요? 오드리 세탁소. 오드리 세탁소. 택배로 그 세탁물을 수령하고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특이하다. 그것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뭐 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지역을 부산 같은 경우는 리화이트라는 곳에서 이런 편의점 세탁이라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들 수거 배달하는 것들. 리화이트 전국 서울도 있지 않나요? 서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가장 메인 플레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가장 좀 많이 알려지고 또 그 우리가 또 이제 대표론이잖아요. 또 대표론에 오랜만에 또 이제 누구 대 누군데 네. 좀 극명한 차이가 있는 두 대표들이다 보니까 같은 업계에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전국 서비스가 아니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도 이제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대전은 이런 서비스가 그렇죠. 있어요. 뭐 광주는 이런 서비스 있어요. 좀 알려주실 분들 계시면은 저희 언제든지 제보를 받을 테니까요. 오늘은 좀 대표론에 중심을 해서 말을 하겠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던 게 저는 세탁특공대 굉장히 좋아하는 유저입니다. 세탁특공대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래 사용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 좀 6개월 이상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세탁특공대의 어떤 세탁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만족하는 있어요. 유저가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빠르고 잘 수거해가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잘 알려줘요. 뭐 언제 가겠습니다. 뭐 언제 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저는 이불 빨래 집에서 사실은 1인 가구 그쵸. 입장에서 이불 빨래를 하는 그쵸.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불을 갖고 세탁소에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일광 건조 이런 게 힘드니까. 네, 그래서 하는데 이불 빨래도 굉장히 뭐 합리적인 가격에 잘해주고 있고 저도 드라이클리닝 잘 맡기고 있고 운동화도 잘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세탁특공대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여성분한테 얘기했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속옷 세탁망을 따로 주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생활 빨래는 또 집에서 해서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시던가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속옷 세탁을 남한테 맡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그쵸, 그러니까 남자들은 맡길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군대 가서 뭐 다 같이 돌려도 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니 군대 고참되면 혼자 돌리고 이제. 맞아. 그래요. 그렇군요. 속옷은 그냥 개인이 빨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요새 진짜 조금 어쨌든 Z세대나 아니면 진짜 밀레니엄 후반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집안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거의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나 집 청소 안 하고 뭐 미소 이런 어플로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부르면은 뭐 한 4만 원 정도면 청소해. 그럼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안으로 뭐 청소하니까 그냥 청소할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알바하고 이런 게 훨씬 나 하는 친구들도 있고 빨래도 같이 묶여가지고 빨래 같은 거 내가 돌리고 널 귀찮아. 매번 시간 맞춰야 되고 하는 게 싫으니까 뭐 세탁특공대나 런드리고 맡길래 이런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또 그쪽 수요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불 빨래나 드라이클린 같은 기존의 세탁소에 하던 비즈니스도 하지만 그냥 전 빨래를 다 그렇게 맡기는 경우 있다 보니까 그 뭐 최근에 뜨는 게 뭐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편리미엄이라고 그 편리함과 뭐 프리미엄을 합쳐서 그 신조어가 나온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뭐 최근에 뭐 냉장고도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냉장고도 없애가지고 HMM만 받아가지고 그 밥을 그냥 그렇죠. 반조리 스푼으로 먹고 돌려만 먹으면 되네. 아니 뭐 세탁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런드리고나 뭐 세탁특공대로 해가지고 집안에 세탁기도 안 놔두고 이런 식으로 그쪽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생활을 아웃소싱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는 뭐 저희 부모님도 아마 제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굳이 거기다가 운동화를 얼마 한다고 네가 빨리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제가 뭐 속옷까지 뭐 맡겨야 되냐 이러지만 말씀하신 Z세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수 있겠네요. 저희는 이제 결혼하면 당연히 자 TV 보러 가고 냉장고 그렇죠, 보고 세탁기 보고 해가지고 뭐 하면 뭐 TV가 뭐 56인치 뭐 OLED 뭐 어쩌고 하는데 막 치로 있으신가 봐요 집에. 크시네. 축구 보시기 좋으시겠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Z세대나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최소화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수치들도 그 판매율이 또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구 구조나 결혼도 줄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소비가 줄고 있다 보니까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집값 상승이라던가 뭐 그러다
없다 보니까 이제 집안 내가 거주하는 곳 자체가 작거나 아니면 그런 거 놓을 수가 없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빌트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빌트인 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저는 일례로 어떤 그 유저가 남긴 후기를 봤는데 네. 결국은 그래서 세탁 특공대는 런드리거나 세탁기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분,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거는 초창기부터 세탁 특공대를 한 몇 년간 꾸준히 사용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세탁 특공대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가격도 그 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고 그러면서 서비스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걸 느끼시면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세탁 특공대를 사용하지 않고 또 그럼에도 자기가 오래 기간 동안 세탁 특공대를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체는 못한다 세탁기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일정 부분 일리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뭐 속옷 세탁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데일리로 뭐 티셔츠나 간단한 거는 이제 집에서 세탁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저는 런드리거나 세탁 특공대 그 마케터였으면은 기존에 저희가 이 빨래 그 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예 런드리고 오면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런드리고 통이나 세탁기 통에다가 넣어라. 이제 아예 그런 식으로 마케팅 해가지고 너의 엄마가 되어주겠다. 너의 빨래통을 없애라. 빨래통은 이제 우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런드리고는 빨래통이 있잖아요. 런드리고는 있죠. 네. 그리고 런드리고는 약간 그 수거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적인 느낌이 있어서 아까 셔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하고 또 뭐 세탁기에 뭐 애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론이니까 한번 좀 쫙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대표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일단 런드리고부터 좋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업계 선배는 세탁 특공대인데. 세탁 특공부터, 세탁 특공대 해주세요. 대표님들은 좀 약간 과거가 없으시더라고요, 잘. 왜 과거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런드리고에 지금 너무. 이게 아니라. 싸우자. 전 런드리가 더 좋아서. 그럼 저는 세탁 특공대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하고 싶은 거 상대님 먼저 하세요. 그래서 저 런드리고부터. 런드리고 조성우 대표님은 일단 커리어가 좀 있으세요. 네. 기존에는 현대중공업 출신이시고 거기서 4년 동안 업무하시다가 나와서 창업을 하셨어요. 저희가 뭐 매번 얘기했던 뭐 대기업 다니시다가 스타트업 가시는 그 전형적인 그런 커리어를 밟으셨고 2011년도에 창업을 하셨는데 이게 좀 그 유명했던 게 더맨더머스라고 국내 최초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했다는 회사를 창업하셨대요. 그래서 뭐 아침 식단과 뭐 빵, 뭐 과일, 반찬, 뭐 이런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어떻게 보면 마켓컬리 전신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했다는 스타트업을 하셨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2015년도에 배민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거 배민에 엑시트를 한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더맨더머스가 배민 프레쉬로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서 큰 돈을 버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묶이잖아요. 회사 근무하게. 그게 끝나고 나셔서 2017년도에 퇴사를 하시면서 이제 지금 회사인 런드리고를 창업하게 되신 거죠. 이분도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배민 마피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좀 창업한 스토리가 좀 웃겼던 게 제가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버셨고 그동안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좀 보상을 주자 해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셨대요. 뭐 친구랑 렌트카 빌려가지고 여행하시다가 그 렌트카가 털렸대요. 강도한테 털렸는데 그 세탁물만 놔두고 그 강도분 노트북이나 다른 것들 다 가져가셨대.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런드리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개연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이 냄새가 지금 근데 이게 요게 제 인터뷰를 보면 도둑이 빨래는 잘 훔쳐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도둑이 빨래는 안 훔쳐간다는 걸 아셨는데 이게 결국은 새벽 배송 커머스를 할 때 약점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분실이 되거나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새벽 배송 커머스에 적합한 아이템이 빨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요새 최근에 집 앞에 택배 놔두는 거 훔쳐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것도 옛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미국이었는데 또 미국이 재밌는 게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신 분들 중에 맞아요. 세탁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짬 믹스가 된 거죠. 이게 미국 세탁 얘기해서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인데 지금 그 중에서 세탁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되게 잘하는 스타트업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린스라고 있어요. 린스 우리가 이제
린싱한다. 린싱한다 할 때 그 린스인데 거기 공동 창업자면서 이제 CEO 하시는 분이 제임스 전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계세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셨어요. 그 전형적인 어떤 이민 가정의 이민 모습. 그렇죠. 되게 많이 하시니까 그 한국에서 특히 이제 이민 가신 분들은 세탁소 많이 하신다는 뭐 맞습니다. 고정관념이기는 또 하지만 또 많이 실제로도 하고 계셔서 그분의 2세가 또 하필이면은 세탁 스타트업을 한다. 재밌네요. 예. 근데 런드리고 대표님이 이거 런드리고 만들기 전에 미국 동부에 가서 그 세탁업으로 성공한 교민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하필 미국 동부로 가서 만나고 왔을까요? 뭐 그냥 뉴욕 간 김에 간 거 아니에요? 뭐 뉴욕이나 버지니아. 캘리포니아는 좀 크기도 하고 동부 쪽은 뉴욕 같은데 밀집돼 있다 보니까 서울이랑 환경이 비슷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좀 서울이랑 환경이 비슷하진 않은데 그리고 거기는 워낙 큰 회사들 복지도 좋아가지고 안에 다 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워낙 임대료도 높고 그리고 그 만나셨던 분이 그 지역에서 세탁 서비스를 그러니까 단순한 세탁소 운영이 아니라 세탁 서비스 자체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세탁 왕이래요? 네, 사업가고 서 있어요? 동부 세탁 왕 최신 공장까지 돌리고 있는. 근데 그거예요. 최신 공장이 사실 키워드거든요. 네. 그렇죠. 좀 뒤에 가면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두 스타트업에 가야 될 길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좀 런드리고를 더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는 정기구독형 비대면 세탁 오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주말 전에 얘기했던 뭐 세탁기의 애플, 세탁기의 새벽 배송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고 계시고 서비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뭐 자정까지 집 앞에 스마트 빨래 수거함 이게 뭐 런드렛이라는 처음에 정기도 신청하면은 그런 빨래망이 와요. 빨래통? 빨래 뭐랄까 작은 장롱 같이 생긴 옷자 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우유함. 우유 아침에 배달 받는 걸 함인데 좀 그게 큰 거죠. 그렇죠, 엄청 크죠. 왜냐면은 옷이 꽤 들어가니까. 그래서 빨랫감을 넣어두면 24시간 내로 세탁물이 배송되는 서비스로 아예 얘기하시면서도 크린토피아를 경쟁사로 꼽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게 국내 세탁시장이 현재 한 4조 원 정도로 되고 있다. 근데 향후 5년 내에 7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 근데 지금 모바일 세탁 주문이 1%밖에 없어서 자기는 20%까지 성장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회사명은 의식주 컴퍼니. 맞아요. 그리고 대표자 창업주인 조성우 대표님이 하셨고 설립은 2018년 1월경에 하셔가지고 서비스는 3월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는 65억을 받았고요. 확실히 과거에 성공 레퍼런스 있다 보니까 투자 유치가 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알토스 벤처스, 뭐 소뱅, 하나벤처스 뭐 이렇게 유명한 굴지의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뭐 지금 현재는 뭐 서비스 11개월 만에 월 평균 15,000가구가량 주문을 처리하면서 매달 30%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 뭐, 차별점을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런드렛.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IT 기업인 걸 계속 강조한 게 그 세탁함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자크가 해서 쭉 열리는 게 아니라 자물쇠가 그러니까 IoT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이렇게 잠금 해제하면 이게 띵 열려가지고 열 수 있고. 소카처럼. 예,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IT인 거를 강조하시고 여기 특징은 뭐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기존의 세탁소와 제휴를 해놓고 그걸 받아서 세탁에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네 그 세탁 그 강서 쪽에 큰 세탁 그 아까 말씀하신 세탁 왕처럼 세탁 그 팩토리가 있어가지고 그 배달하는 걸 다 수거해가지고 그 세탁기를 단체로 돌려가지고 다시 또 배송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근데 분실 염려가 없어서 세탁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런드렛은 분실 염려 때문에 만든 거 아닌가요? 자물쇠가 그러니까 빨래 되기 전 거는 아마 안 훔쳐갈 텐데 빨래가 되고 나서는 훔쳐갈 수 있잖아요. 네. 또 냄새가 자꾸 나네. 터리터리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마 개연성이 없다, 개연성이. 저는 그 처음에 했던 더맨더머스가 얼마에 팔렸는지 살펴봤는데 115억 원에 일단 엑시시 됐고 뭐 잘은 모르지만 당시 조성호 대표님의 지분율이 꽤 높았을 당연히 높죠. 네,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4명이 같이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맨더머스.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 65억 원 투자 받기 전에도 사실 한 자본금이 초기 자본 엔젤 투자까지 포함해서 한 30억 원 정도 맞아요. 있었다고 하는 게 아마 대표님 자기 돈도 꽤 많은 비중으로 묻어놓고 거기에 엔젤 투자 조금 받은 걸로 30억으로 시작을 했고 아마 스마트 팩토리가 어느 정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돌아간 이후에 이제 65억을 한 방에 땡긴 건 아닐까. 그래서 약간 이런 레코드만 보면 그냥 약간 꾼이시긴 해요. 연쇄 창업가시고. 연쇄 창업자의 장점이죠. 네. 이게 엑식 경험이 있다라는 게 또 확실히 그 자신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 처음 나왔을 때, 제 아시는 분이 이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제가 런드리건 서비스를 인식했거든요. 얘기하시는 게 그분이 이분한테 막 국내 세탁시장 얘기를 듣는데, 이게 아예 그 로드맵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사가 국내에 뻔하니까 뭐 뒤에 얘기하자면 세탁 특공대나 몇 개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지금 처음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해가 나중에 이렇게까지 시장 확장하겠다. 이런 수순이 다 있으셔서 뭐 소위 얘기하면 엑시 전략까지 다 준비해 놓고 하신 거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하지. 야 내가 돈 너네한테 이렇게 나한테 투자해 주면은 내가 이렇게 불려줄게. 엑시 전략까지 딱 제시해 주면은 뭐 사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들으면서 당근마켓 대표님이 생각났는데 그분도 최근 또 재미난 뉴스가 우리는 중고거래 앱이 아니다. 맞아요. 지역 커뮤니티인데 그게 결국은 그 중고로 후킹하고 그래서 쫙 그 사람들 모집하고 결국에는 돈은 BM은 다른 걸로 굴리겠다가 사업 초기부터 사실 그분도 있으셨거든요. 한마디로 맘카페예요. 먹겠다. 그렇죠. 약간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연쇄 창업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엑시까지 하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업의 처음과 끝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끝을 이미 그리면서 시작을 하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부럽네요. 그렇죠. 부럽죠. 그럼 잠깐 이 타이밍에 세탁 특공대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아마 이분들은 끝을 안 그리고 시작을 하셨었겠죠. 이건 타코님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제가 조사한 걸 간단히 하고 또 다른 분들 좀 첨언해 주시면 되니까. 이제 세탁 특공대는 예상옷, 그다음에 남궁진아 대표님이시고요. 이제 초창기에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두 분이 처음에는 이제 커플로 처음에 스타트업을 시작하셨던 거라서. 주반장님 꿈꾸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걸고 넘어지지 좀 마. 스와이프 빨리. 알겠어. 자, 해요. 일의 반려자와 인생의 반려자를 같이 하고 싶다고. 모든 좀 반려자 좀 찾으시다 좀. 자, 그래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네. 작년에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여름에 맞습니다. 결혼하셨지. 지금은 부부 창업자이시고요. 네. 뭐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모바일 적립카드 스타트업에서 만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와 또 디자이너 역량을 각각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 적립카드 서비스가 잘 안 돼서 이제 회사가 결국 망했는데 그 적립카드 서비스가 영수증에 QR 코드를 이제 찍어서 소비자가 이제 그걸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면은 뭐 이제 적립이 되는 형태인데 지금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엔 뭐가 문제였냐면 예전에는 일반 카메라 어플로 그러니까 그 뭐 기본 디폴트로 있는 카메라 어플로 스캔이 안 됐어요. 예전에 QR 스캔은 어플이 따로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지 있었죠. 않았을까 당시에.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가입점? 가맹점을 설득하는 일부터가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쉽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자체가 좀 잘 안 돼서 두 분은 또 거기서 만나서 이제 아마 연애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럼 뭘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그 예산학 대표님이 축구를 좋아하셔서 이제 축구 관련 뭐 스타트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또 우리 현자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님을 만나세요. 현자. 그래서 이제 권도균 대표님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권도균 대표님이 본인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무시하고 있었던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질문해 주시면서 잡아가서 그러면 축구는 좀 안 될 것 같다 하고 그럼 당시에 이제 2015년 창업이신데 핫했던 게 뭐냐 오투어 서비스. 그래서 오투어에 뭐가 다 진입했는데 안 한 게 뭐냐 보다가 세탁이 없다. 그래서 세탁 오투어를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하셨던 게 지금의 세탁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 특공대는 자본금이 300만 원으로 시작하셨고요. 와우. 그리고 이제 2015년 상반기에 이제 서비스 런칭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오시고 계시고 이제 세탁 특공대가 뭐 지금이야 서비스 자체가 서울 전역 그다음에 이제 경기권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지만은 초창기부터 한 3, 4년까지는 그 린 스타트업에 되게 좋은 사례로 되게 이게 많았었던 게 뭐냐면 왜죠? 강남권에서만 이게 서비스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세탁 특공대는 확장을 한 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강남권에서 우리 강자가 된다. 네, 서비스가 워킹한다라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하고 이게 린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골자니까 그래서 일단 린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 핀포인트를 잡아서 하자 해서 이제
그 강남권에서 하고 지금은 저 서비스가 많이 확대가 되어 있었고 초창기에는 당연하지만 이제 세탁소들이랑 연계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특공대에서 섭외한 세탁소가 몇 군데 지정 세탁소가 있었고 세탁특공대 그 이제 요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강남 일대에 이제 그거를 수거해 오시고 이제 그거를 다 그 세탁소 연결된 업체랑 다 가서 다 세탁하고 다시 배송해주는 일종의 약간 좀 노가다 플러스 약간의 뭐랄까 퀵 배송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사실 초반에는 사람으로 때운 거죠. 그렇죠. 네. 완전 진짜 사람으로 한 거예요. 여기 요원분들 사진을 보니까 그 뉴욕 경찰 NIPD처럼 조끼를 입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 생각났던 게 제 친구 아버님이 옛날에 사업하셨는데 어렸을 때 막 창고에서 군복을 입고 하셨어요. 군인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일을.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연상돼가지고 여기 진짜 빡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요원이라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 세탁 특공대니까 이제 스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탁 특공대라서 아마 그런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강조하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첨언을 더 하자면 사진을 보면은 초창기에 보면 대부분 뭐 이제 원래 대표님 두 분께서도 연령대가 이렇게 많으신 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릴 때 사업을 하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진짜 아까 링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렸을 때 그 패기와 열정과 에너지로 때웠구나 그냥 다. 헝그리하게 하셨죠. 진짜 헝그리하게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부딪혀가면서 맞아요. 흑자 전환한 것도 한 3년 4년 돼서 아마 흑자 전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투자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네, 이 정도의 어떤 서비스를 업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마케팅의 톤 앤 매너는 약간 페민 느낌도 좀 많이 나고요. 맞아요. 전체적인 마케팅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소의 대체가 아니라 플랫폼화되는 방향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뭐 투자 얘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30억 이상 정도 투자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프라이머, 권동윤 대표님한테 처음에 맞아요. 시드를 받았으니까 프라이머 출신이시고 저희가 또 좋아하는 배기용 대표님은 스트롱 벤처스 하고 그다음 디캠프, 그다음 여기 재밌는 게 에드벤처라고 유럽 펀드 쪽에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쪽에서 나중에 큰 도움이 좀 되는 그런 펀드여서 여기도 받고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전에 얘기했던 런드리고랑은 확실히 좀 차이를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해왔고 또 아까 말씀하신 프라이머 초창기 그 기스 때 그 가셨던 스타트업이라서 그 약간 프라이머 선배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러면서 사례로도 아니면은 강연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셨었어서 예전에 얘기를 좀 몇 번 들을 기회가 좀 있었었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분들은 사실 그 푸포스에서 나왔던 인터뷰가 있는데 그게 너무 찰지게 인터뷰가 돼서 그것만 읽어도 되게 재미라고 기사 자체는 재밌었고 그렇죠. 두 분 스토리가 있죠.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획을 했던 것도 그 런드리고의 조성우 대표님이랑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느낌이 좀 상반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느끼게. 물론 조성우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겠죠. 뭐 여행하시면 더맨더머 때도 하셨을 거고. 더맨더머 때도 하시고 미국 여행 다니시면서 강도 받으셔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이 두 분은 정말 생고생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그리고 투자도 뭐 지금이야 많이 받았지만 또 굉장히 뭐 자금적으로든가 이렇게 힘든 시기도 계속 있으셨어서 약간 좀 응원하고 싶은 저는 맞아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전 처음에 어쨌든 오토가 이때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라고 말할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세탁 나왔을 때도 뭐 없는 분야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그냥 도찐개찐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생각하냐면 미국의 홈조이라고 약간 유사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미소랑도 좀 계열이 비슷하고 또 요거랑도 비슷하고 여기 대부분 좀 엮이긴 하는데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는 딱 세탁에만 집중한다의 차이점인데 처음에는 여기도 뭐 맞아요. 배달을 해주고 중개했다 보니까 거의 비슷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큰 투자를 받고 망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오토가
그 홈조이처럼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때문에 이걸 보면서 처음 이게 진짜 될까 했는데 맞아요. 아까 링크님 말씀하신 것도 진짜 처음에는 몸으로 떼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 여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위험을 많이 겪으셨어요. 뭐 투자는 많이 어떻게 보면 30억 이상 큰 돈을 받았는데 적자가 났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그 유럽적 펀드에서 아까 그 포브스 기사에 나오는데 와가지고 좀 컨설팅 해줬대요. 근데 이 펀드가 해외에 있는 맞아요. 그런 세탁 관련된 오토 기업에 투자를 했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치를 들어오셔가지고 그 세탁특공대에 알려주시고 대표님들이 그걸 또 습득력이 좋으셔서 빨리 습득하셔가지고 또 턴아웃까지 하시고 러닝 커브가 높으셨네요. 그렇죠. 러닝 커브 높고 투자자를 잘 만나야 된다. 맞아요. 이게 진짜 약간 일종의 SI인 것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유럽 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세탁 오토에 투자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자기네들도 세탁 특공대 서비스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 빨랐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쪽 분야의 노하우를 전수를 할 수 있는 멘토링까지 같이. 그렇죠. 이거 보면 나중에 그 배민 딜리버리오처럼 그쪽에서 인수하거나 이런 뭐 합병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딜리버리오도 전 세계 그 배달 서비스 관련된 회사고. 그러면서 배민을 인수한 거고. 네, 한국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이제 애증의 오토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번 기획하면서 작성한 거기서 제가 비대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맞아요. 사실 말이 바뀐 것뿐이지 오토나 비대면이나 거의 유사한 건데 세탁 특공대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트렌드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스타트업의 흐름은 당시에 오토가 굉장히 핫했었고 당시 기사 찾아보면 카카오가 이제 뭐 오토 기업 인수 많이 한다 아니면 자기네도 오토 뛰어들겠다 해가지고 욕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너네 같은 대기업이 생활까지 들어오냐. 뭐 그래서 한때는 뭐 세탁 특공대가 또 인수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가신 게 어떻게 보면 좀 잘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군시님? 저는 기존에 세탁 오토 서비스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전국구로 오래 살아남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뭐가요? 이 세탁 특공대가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탁을 초반에는 그 여러 세탁소를 돌아다녔지만 그 스마트 팩토리처럼 한 군데 모아서 성공하지 않았을까? 유일하게 한 군데 모은 서비스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자본이 드는 작업인데 그 자본을 만들기까지 그러면 몸을 굴리시면서 버텨내신 거고 그걸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좀 성장이나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시기적으로도 거죠. 아마 지금도 100%는 아니지만 그 말씀하신 그 팩토리를 설립하고 이제 운영하면서 흑자도나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런드리고든 세탁특공대는 이제 가야 될 방향성은 똑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세탁소를 대체는 안 한다고 하지만 대체가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기존 세탁소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수거해놓은 그 세탁물을 맡길 수가 이제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이제 기가 팩토리라는 어디서 큰 거나 세워놓고 거기서 다 소화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시간 효율적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크린토피아도 시스템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그 지점들 내에 세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거만 받고 수거를 해가지고 세탁한 걸 다 주기 때문에 크린토피아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기본 막 2, 3일 걸리고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건 비슷한 구조인데 이 오프라인 지점이 있냐 이걸 그냥 앱으로 없애가지고 비대면을 하냐 이 차이인 거죠. 크린토피아는 사실 기존 세탁소랑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맞아요. 결국은 옷을 맡겨야 되고 옷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체인화 시켰다는 느낌? 거기서 세탁하냐 아니면 어디다 보내서 세탁하냐의 차이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런 이제 비대면 오토 같은 경우에는 만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수거해 가고 알아서 가져다 주는 이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이죠. 근데 좀 크린토피아 처음 갔을 때 좀 신기했던 게 너무 조그만 거예요, 세탁소가. 과거와 다르게 왜 이렇게 조그마지? 그리고 세탁기 냄새도 안 나요. 원래 세탁 들어가면 그 냄새 있잖아요. 근데 약간 세탁된 옷 냄새 나지 않아요? 나는데 그래도 그 세탁기가 있는 세탁소보다는 안 나가지고 그것도 신기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네. 근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크린토피아 그럼 유사 서비스를 충분히 낼 만도 한데 안 하나 한데 아직은 안 하더라고요. 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또 이런 유사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를 다르게 잡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차은우 씨도 광고 모델을 하고 약간 맞아. 마케팅 쪽으로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차은우로 써요? 크림토피아가. 네. 거기 되게 그러니까 젊은 고객을 잡겠다는 트렌디한 어떤 모델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중에 하나가 교복 하루 만에 세탁해서 주기 이런 게 있거든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조금 결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특징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또 대표론이기 때문에 이 대표분들 아까 살짝 얘기는 했지만 좀 특성이 어떻게 다를지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런드리고 조성호 대표님은 약간 엘리트 코스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연세대학교 나오셔서 현대중공업에서 뭐 정주영 우리 현대 회장님의 어떤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뭐 회복이나 했어. 그게 나와요. 이거 지금 기사에 보면은 뭐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하셨다라는 게 있고 또 정말 잘 하셔가지고 그런 거 이분이 홍보팀 네, 출신이다 홍보팀 보니까 출신. 이 스토리라인을 스토리텔링을 잘 짜시네. 그 심지어 유학파세요. 아, 그래요? 네.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도 공부하셔서 가방끈이 굉장히 엘리트 맞네요. 그러게 엘리트네요, 진짜.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네. 처음에 이 런드리고가 진입장벽 중에 하나가 가격이 되게 비싼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구독 모델이더라고요. 웹사이트를 보니까. 그런데 앱을 깔면 개별로 맡길 수가 있어요. 아니 사업 모델이나 A/B 테스트를 하는지 몰라도 왜 여기서는 그 런드리고는 자유이용 가격표라고 부르는데 왜 이건 웹상에 노출을 안 시키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 서비스 쓰고 싶은데 퀄리티나 서비스가 이거 잘 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맡겨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맡겨보려고 하는데 런드리고 초반에 구독은 너무 가격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한 개, 두 개 초반에 분명히 맡겨볼 건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웹사이트에서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런드리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런드리 넷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냥 진짜 장롱같이 생겨.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크로 맞아요. 옷장같이 진짜 옛날 KBS 드라마 때 나오는 거. 대학생들은 많이 죄송합니다. KBS 드라마 보면은 꼭 소품으로 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지리릭 해가지고. 네, 맞아요. 음식 냄새만 막아주는 거. 아가씨일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접근 방식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런드리고는 약간 뭐 애플이라는 표현은 쓰긴 했지만 약간 프리미엄으로 좀 가는 것도 있고 런드리 넷이라는 게 기본으로 제공이 되려면은 뭐 여기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구독 모델처럼 단가가 조금 비싼 구독 모델을 하지 않으면은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쪽 입장에서는. 반대로 세탁 특공대는 개별이 될 수 있는 게 약간 봉투나 그런 그냥 뭐 그 조금 세탁 봉지 같은 거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기 진입 비용이 그렇죠. 적은 거죠. 런드리고에 비해서는. 저는 추가적으로 생각이 든 게 이제 앱이랑 웹이랑 다 이제 운영을 하는 서비스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앱으로 데려오지? 라는 게 있어요. 전체 일반적으로 웹보다는 앱이 훨씬 리텐션도 좋고 락인 효과도 확실히 있고 푸시라는 강력한 무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웹으로 방문한 유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앱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앱 깔았을 때 내가 뭐가 좋아? 라고 할 때 뭐 이런 자유 이용을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앱 설치까지는 해야 이제 그 일회용 주문에도 저 런드렛 그걸 보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럼 웹사이트에서 자유용 가격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 메시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불정할 것 같아요. 링크 군시님이 못 찾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까지 노출 안 하고 있을 수 저는 있어요. 그냥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겟층 자체가 우리는 이 정도는 할 사람이 올 거고 아니면은 이용 안 할 거다 해서 아예 그런 사람만 타겟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탁국에는 뭐 단품도 맡길 수 있고 좀 진입장벽이 낮다 하면은 이건 진입장벽이 높아도 난 그렇게 이 진입장벽을 넘을 사람만 타겟으로 잡을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한 것도 아닐까. 그게 어떤 형태로는 린 스타트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그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런드렛이 이제 내 현관문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징표가 되는 거죠. 내가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고 내가 맥북을 사용하면서 일종의 그로스 해킹처럼 런드렛이 내 집 앞 현관문에 있으면은 나는 런드리고 사용하는 서비스 유저야. 약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브랜딩을 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런드리고가 지금 웹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요? 지금 웹을 들어오면 다 앱으로만 안내가 돼 있거든요. 저는 근데 가격표를 그냥 봐서 얼마 정도 하지 했는데 그 가격표가 자유 이용 가격표가 없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저 웹은 사용 안 해봤어요. 웹은 그냥 그 랜딩 페이지처럼 네, 저도 통로로만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플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거 IoT이기 때문에 그 자물쇠도 하고 뭐 하려면 어차피 어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앱으로 주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탁 오토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근데 유일하게 한 업체는 다른 업체는 그냥 앱을 안 깔고도 주문 가능한 업체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문자 메시지로도 가능하고 뭐 아니면은 뭐 웹사이트로도 가능하고 채널은 그냥 좀 다각화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딱 그 웹사이트만 봐도 둘의 타겟층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네, 맞아요. 런드리고는 보면은 엄청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의도에 그런 금융맨 약간 비싼 오피스텔에 맞아요. 아침에 딱 그 매일 셔츠 입는 사람들, 네, 매일 셔츠 입는 사람들이 비싼 오피스텔, 진짜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에 아침 딱 맞고 이제 나 금융 오늘 한 돈 벌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셔츠 딱 입는 그런 느낌의 그렇죠. 약간 그런 좀 고급스러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한 잔 때리면서 현관문을 딱 열면은 런드리고가 와 있고 그 전날 주문했던 마켓컬리나 배민프레시가 와서 아침을 먹으면서 페르소나가 다르다. 네, 그러면서 오늘 한 10억 땡겨 볼까? 그렇게 나오는데 세탁동에 들어가면은 그냥 세탁소 모습이 나와요. 셔츠가 딱 걸려 있는. 이것만 봐도 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런드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셔츠 세탁 990원 프로모션 해가지고 이제 990원에 셔츠 이제 세탁을 해준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기사로 보면은 뭐 셔츠 주문 20만 장 좀 뭐 돌파했다 하면서 뭐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조성호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이 컴퍼니 이름 자체가 의식주 컴퍼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배민프레시 만들었던 그걸 했을 때 이제 식 한번 해봤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마도 런드리고를 엑시트하시거나 뭔가 이런 걸 하시면 이제 주와 관련된 걸 하지 않으실까라는 좀 궁예지를 저도 한번 해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세탁특공대를 좀 더 응원한다, 대표님들을 응원하는 이유는 이제 세탁특공대 이 예상훈 남궁진아 대표는 이거 하나만 보고 막 달려오는 사람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여유가 없죠. 약간 숨이 가쁠 숨이 아니에요. 요즘 세탁특공대 얼마나 잘하고 처음 시작하셨을 때. 시작하실 네. 때는 어쨌든 조성호 대표는 좀 빵빵하게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쵸. 열심히 하셔서 좀 쉬는 비 가빴는데 이분은 좀 숨을 잘 유지하시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하나의 좀 브릿지처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너무 이 하이클래스 서비스를 하는 것이 과연 스타트업 서비스와 맞는가 약간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뭐 표방하는 거는 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결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고객군은 어차피 겹치고 어차피 이거를 사용할 사람들의 그 인구 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어차피 피치 못할 경쟁사이고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둘 다 가야 될 방향성은 똑같고 어차피 그 길은 둘이 지금 같은 레인에서 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후발주자가 런드리고예요. 근데 런드리고는 그나마 조성호 대표님이 그 전에 자기가 엑시트했던 경험과 그다음에 또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세탁특공대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서 뒤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돈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밀어붙여서 세탁특공대가 지금 2015년부터 해온 거를 따라는 잡아난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둘이 붙는 거거든요. 어차피 서울 시내에서 이게 판가름이 날 테니까. 결국 이렇게 했던 거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세탁물을 이런 식으로 맡기는 게 이게 뭔가 루틴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아예 정기구독으로 묶이면은 그렇죠. 어쨌든 루틴을 만드는 거여서 처음부터 아예 정기구독으로만 접근한 게 아닐까 싶어요. 런드리고가? 네, 런드리고가. 그럴 수 있죠. 저는 좀 타겟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그러니까 런드리고 조성우 대표 같은 경우는 베타 테스트를 할 때 이 서비스를 누가 쓰냐고 예상했을 때는 1, 2인 가구라 예상을 했는데 막상 베타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3인 가구에서 많이 썼다고 하거든요. 애 한 명이 있는. 그래서 딱 런드리스를 보면 저도 이걸 선택할 이유는 이불 빨래 맡길 때. 근데 세탁특공대는 정말 딱 드라이클리닝만 위주로 하는
그래서 그 세탁물의 종류가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런드리고는 런드리가 집중을 한, 네. 그래서 좀 타겟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극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저도 약간 타코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은 사실 이 모바일을 통해서 세탁물을 맡기는 것 자체를 할 사람들은 사실은 전 뻔하다고 봐요. 저도 뻔해요. 네, 그러니까 요는 아직 서비스, 물론 BEP도 벌써 맞췄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 성장 곡선에서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 아직은 쓰고 있는 거고, 이게 매스로 아직 저는 전환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지금 런드리고와 세탁특공대는 타겟이 꽤 많은 부분에서 타겟이 겹칠 테고, 근데 군신님 얘기대로 아마 이게 매스로 넘어가면 이제 다르게 풀릴 수는 있죠.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3인 가구가 많이 사용하겠죠. 저도 뭐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세탁특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강남에서 주로 서비스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그러니까 뭐 많은 유저가 유입된 게 뭐냐면은 이제 유흥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강남권에는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세탁은 하긴 해야 됐고, 또 그분들이 입는 옷들이 거의 대부분 드라이클리닝을 요하는 옷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해서 초반에는 또 많이 확장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띵동이랑 겹치네요. 띵동도 강남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강남의 강자. 그리고 세탁특공대가 처음에 파트너사라고 부르는데, 이 세탁물을 맡기는 곳 중에 두 군데가 르네상스 호텔하고 엠버서더 맞아요. 호텔 그 세탁소에 맡겼거든요. 약간 명품이나 좀 까다로운 옷들을 맡겨서 초반에 그 수요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탁 장인들이 해준다라는 거를 해서 초반에는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이 됐는데, 이게 확대되기 시작하고 이제 좀 수요가 많아지면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우리가 센터에서 때리자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접근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런드리고 이제 조성호 대표님은 아까 뭐 의식주 컴퍼니 회사명 좀 풀이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이야 이제 의의하고 계시긴 하지만 전식도 포기하시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중 되면은 의식주 컴퍼니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할 수도 있죠. 의식주만큼 리텐션 높은 그 분야가 없기 때문에. 또 1인 가구는 어쩌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는 어떤 걸 하실까요? 저도 그 주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의랑 식까지는 의는 빨래, 그럼 식은 위리브처럼 뭐 그냥 그런 거 할 수도 있죠. 공유, 뭐 거주. 뭐 그럴 수도 있고 술? 네. 술주자다. 그주. 발상이다. 아니, 아까처럼 뭐 청소 서비스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주거 공간에 대한 거. 근데 지금 뭐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앱에서 제휴하고 있는 거 보니까 클래스 101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죠? 빨래 말고 취미. 빨래는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취미는. 그 시간에 취미로 드로잉 하세요. 품앗이 했네, 바터 제휴일 텐데. 사랑합니다, 클래스. 그러니 이런 제휴 마케팅을. 잘해요. 진짜 잘하고. 그럼 진짜 잘하고. 그 쿠폰, 저희도 느꼈지만 쿠폰 뿌리는데 그 거부감이 없는 회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공개방송 때 같은 금액을 쿠폰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데도 근데 다 3만 원이에요. 거의. 진짜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성호 대표님은 이제 보면은 어차피 그 이제 예전에 하셨던 뭐 더맨더머스도 그렇고 이분 커머스가 강점이신 분인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새벽 배송 커머스가 그렇죠. 이분의 DNA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물류가 강점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아무리 스마트 팩토리만 잘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물류를 또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온보딩하지 않으셨을까 서비스가. 그 패스트 팔로워 전략도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세탁특공대는 어떻게 보면 노가다를 하고 맞아. 경험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출했지. 결국은 진짜. 자기네도 세탁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만들었는데, 그치. 조성호 대표님은 처음부터 이건 무조건 스마트 팩토리 있어야 돼. 또 시작을 해서 그냥 사업을 하시니까 나름 벤치마킹 하러 미국, 일본 답사로 가시고. 약간 상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일러가지고 그러니까 공장 짓는
그 업체분 부르시고 물류 쪽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할 앱 만드는 사람 부르시고 다 보여가지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고 세탁공대는 이제 대표님이 네 이제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세탁공대 이제 대표님 두 분은 이제 같은 스타트업 종사자로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멘토를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부러워요. 그게 만났고. 진짜 큰 자산인 거예요. 이분들의 자산은 그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백용 뭐 대표님도 스트롱벤처스랑 연을 맺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성장을 한 게 보였다 할까. 그러니까 인터뷰만 봐도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뭐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권덕윤 대표님이 이런 도움 주셔서 근데 또 그 도움을 이분들에게만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덕윤 대표님이 정말 많은 예비 창업가들도 만나고 많은 조언들을 했을 텐데 그 조언을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여서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러닝 커브가 좋아서 맞아요. 성장을 하니까 그렇지. 이제 같은 옆에서 지켜봤을 때 되게 뭐 의미가 있다. 뿌듯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대견하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잘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첨언하자면 권정인 대표님이 프라이머 제가 이제 했을 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강의 뭐 이렇게 들을 경우 몇 번 있어서 듣다가 꼭 그로스 해킹과 린 스타트업 얘기하실 때 꼭 해주시는 게 여기였거든요. 세탁특공대 린 스타트업 잘한다. 권덕윤 대표가 케이스 스터디로. 권덕윤 대표님이 그 케이스 스터디를 매번 린 스타트업 하시면서 한국의 린 스타트업은 세탁특공대처럼 해라. 다른 업체들은 이거 확장하게 정신없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세탁특공대, 우리 프라이머의 어떤 자랑스러운 선배 기업인 세탁특공대는 린 스타트업 마인드로 강남에만 하고 우리가 확장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거다. 우리는 강남에만 있어 우리의 내공을 쌓는 거다. 이러면서 엄청 해주시고 이제 그 강남에서만 서비스 할 때 권동인 대표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셔. 본인의 집에는 아직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서 그 이제 프라이머 사무실인가 강남에 있거든요. 거기서 픽업을. 네, 거기 자기 집에서 출근하실 때 그걸 갖고 와서 사무실에 걸어 놓으면 세탁특공대에서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편리하냐. 빨리 성장해서 우리 지역까지 서비스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탁특공대 예상호 남궁진아 대표님의 자산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멘토를 되게 잘 만나신 것도 되게 큰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백이용 대표님이 왜 투자하셨냐 생각해보면은 이 예상호 남궁진아 대표님이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헝그리 되게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백이용님이 헝그리를 엄청 허슬러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클래스 101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존버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아닐까 확실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백용 대표님도 프라임 파트너로 계시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머 투자 들어오면은 이제 후속 투자로 종종 들어가셔서 스트롱벤처스도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닌가. 두 분 거의 유일한 공통점이 세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작년에 결혼을 하셨네요. 맞아요. 조성호 대표님은 최근에 아이도 가진 걸로 페이스북에서 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주반장님이 조성호 대표님이랑만 페이북 친구네요. 약간 세탁특공대 되게 좋아하시고 뭐 열렬 돈을 많이 썼다라고 하시지만 비즈니스는 조성호 대표님 하고 싶다. 사용자로서는 지금 저를 저격하는 거예요. 이게 찾다 보니까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런드리고는 확장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다 짜시고 움직이시다는 확장이 또 나온 게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외에도 PB 같은 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화장품 원료 전문 기업이랑 같이 그 뭐 미세먼지와 뭐 세균을 억제하는 이런 게 주일 수도 천연 있겠네. 세제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결혼하시고 이제 육아까지 생각하시다 보니까 우리 애 이제 집안 빨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우리한테 맡길 수 없으니 집안 빨래 할 때도 좀 좋은 세제로 하자. 해가지고 이런 PB도 만드시고 세탁 자체를 지금 점유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이러다가 세탁기 만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 그렇죠. 근데 세제는 런드리 고에서 쓰려고 좀 만든 것 같고요. 왜냐면 조성호 대표님의 페이스북에 세탁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집에. 맞아요. 그러니까 PB 상품도 그냥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충성 고객이라던가 그런 분들을 약간 락인시키기 위한 어떤 기법으로 사용하신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아까 그러니까 런드리고의 조성호 대표님이 갖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더맨더머스 말고 지금의 런드리고 하셨을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자산과 그 다음에 세탁특공대 예상호 남궁진아 대표님이 갖고 있는 자산은 확실히 결이 달라요. 맞아요. 너무 결이 달려서 속도도 다르고. 이게 앞으로 1-2년 사이에는 이게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벌어질까요? 나중에 마무리 발언 때 둘 다 잘 될 가능성은 없나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그래도 업계 1위는 있을 테니까 명확하게 그쵸. 투톱으로는 거의 못 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천연세제를 썼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3인 가족 기준이면 아동의 그 물 세탁을 생각해서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유기농이나 아니면 에코 들더라고요. 쪽으로 해서 아토피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 아무튼 두 대표님 모두 다 응원하고 마지막 질문, 공식 질문이죠. 나는 런드리고 조성호 대표를 따라가겠다. 난 세탁특공대 예상국 남궁진아 대표를 따라가겠다. 조성호 대표님부터 해볼까요? 저는 조성호 대표님 따라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탁특공대를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진성 유저입니다. 언행 불일치신 것 같은데. 언행 불일치지만 또 대표론으로서 봤을 때는 조성호 대표님을 이제 제가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게 어떤 쓰시는 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좋아하고. 이번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 대표세요? 잠깐만. 그러면 잠깐 고민이 다시 해야겠는데. 나름의 약간의 팬심이 있고 또 어쨌건 서비스의 결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부하 직원으로서 대표님을 모신다고 하면 이런 전략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밀접하게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사업의 처음과 끝을 그리면서 하시는 대표님이다. 그래서 저는 조성호 대표님을 응원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저는 세탁특공대를 선택했는데 저는 이 앱 사용 경험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 주문할 때는 뭐 선택을 해서 일반 쇼핑몰 앱들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다 처리를 하는데 대화 형식도 되게 세세하게 촘촘히 잘 돼 있고 이게 세탁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첫 배송은 와이셔츠 한 장이라도 무료 배송이고 그리고 그래서 세탁 퀄리티를 고민한 사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이 기획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UI 통일성도 있고 이 네이밍도 워시 스왓이잖아요. 그러면서 조끼도 그렇게 있고 심지어는 공장 이름도 캠프 그러니까 스왓 계열로 해서 벙커로 아마 지었을걸요? 캠프로 알고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쭉 어떤 일관성이 있어서 뭔가 되게 궁금하고 되게 사용자 경험이 좋았다. 제가 알기로는 그 네이밍도 그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님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프라이머 쪽에서 좀 약간 제안했던 네이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프라이머 버프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저부터 할까요? 저는 또 이제 이슈스 인베스트먼트의 심사역으로서 대표를 따라간다기보다 둘 중 어디를 투자를 할 거냐고 했을 때는 아까 그 한 구족이 이길 것이다의 저는 런드리고가 진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슈스 인베스트먼트 심사역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엑시 전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를 할 거면 런드리고에 하겠다. 네, 왜냐면 저는 기업으로는 만약에 간다면 세탁특공대가 더 오래 남을 수도 있어요. 두 분 대표님이 계속 갖고 가는 기업으로서는. 근데 엑시시라는 어떤 그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런드리고가 훨씬 더 명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IPO가 될 수도 있고 뭐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M&A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라도 이분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리즈 한 B 정도 가실 것 같은데 이제 B 때는 우리가 돈 묻어야 되지 않을까. 돈을 좀 묻어야 되지 않을까. 클럽 딜로 들어가서라도 그래서 저는 런드리고에 투자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약간 대표론에서 반칙 아닙니까? 왜죠? 그러니까 대표를 따라갈 거냐. 대표를 뭐 투자를 한다라는 건 대표를 뭐 따라간다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너무 다 대표만 이렇게 하면은 식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베리에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다음 얘기하면은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어쨌든 제가 이 런드리고 조성호 대표님이랑 이 세탁공대 보면서 느꼈던 차이점은 일단 세탁공대는 진짜 스타트업처럼 시작을 하셨고 또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고 런드리고 같은 경우는 약간 대기업에서 신사업 하듯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빅피처를 보시고 매스하게 접근하셔서 탑다운으로 아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시는 거고 세탁공대는 진짜 아래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을 기반으로 계속 새를 다지면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스타트업 정신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일할 때
편하게 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좋게 하는 게 좋잖아요. 원행불일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위에서 내려오려고요. 다들 지금 오늘 그런 약간 느낌이네.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싶어서 저는 런드리고 조성우 대표님을 택하겠습니다. 세탁기가 착한 놈이고 런드리고가 악당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아니 근데 스타트업 정신을 좋아한다고 하시니. 좋아하지만 그래도 또 제 삶은 좀 편하게. 그럼 뭐야? 아까 손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편하게 삶은 편하게. 좋아하지만. 오케이. 자, 다음. 저는 저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돼요. 오기 진짜 전에는 고민돼요. 당연히 세탁특공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조성우 대표님 이력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흔들린 게 사실이고 전 사실 배민 마피아라 그래서 좀 그 맞아요. 좀 약간 죄송한 말이지만 있죠. 그 고스트 키친 대표님 맞아요. 같은 스타일 그 외모적인 어떤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네.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스마트하시고 샤프하게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서 흔들렸는데 저는 이제 군신님이랑 좀 비슷하게 UI UX를 또 생각을 해보면 유덕이시네 유덕 UI UX 런드리고의 이 앱 아이콘은 맞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좋은 맞아요. 거를 다 상쇄할 정도로 맞아요. 저 약간 최악이라고 봅니다. 약간 최악. 세탁특공대도 앱 아이콘은 되게 저는 의문스러워요. 이게 왜 세탁특공대지? 뭐 이 침대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한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심볼 같은. 네, 심볼 같은 게. 아니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쓰시는 분들은 뭐로 딱 보이실 수는 있는데, 근데 세탁특공대는 들어가면 확실히 지도 먼저 나오고 이런 UI UX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군신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 두 대표님이 정확히는 기획자랑 이제 디자이너 분이세요. 그래서 그 둘이서 같이 기획을 했다면 사실 UI UX가 훨씬 더 단단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전 그래서 아까 대기업 얘기했듯이 런드리고 대표님은 이걸 그렇게 신경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디테일 부분은 두 번째고 나는 약간 그 인프라로 가겠다. 인프라로 가겠다. 물류 붙이고 팩토리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인프라로 가지.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자본금이 30억인데 지금 거기다 또 그냥 투자해서 65억 있으면 팩토리 기가 팩토리 몇 개 질렸겠다. 몇 개. 일론 머스크라니까 진짜. 그리고 저는 그 대표분들의 어떤 분위기, 인터뷰에서 맞아요. 느껴지는 분위기는 만약 저라면 그래도 예상욱 남궁진아 대표님이랑 일할 때 훨씬 좀 더 재밌게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조성우 대표님한테 그 같이 일할 때 배우는 게 많을 수는 있는데 뭐 일의 재미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저도 그 말은 동의해요. 나도 생각했는데 팩토리 짓는 거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카쉐어링 서비스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줬잖아요. 근데 이 세탁 비대면서 아까 타코님이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 세탁 서비스가 세탁기나 건조기에 대한 소유의 인식 변화를 줄까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전 오늘 얘기는 안 했는데 클로즈 쉐어랑 이런 데랑 나중에 뭐 같이 합쳐지면 좀 시너지도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옷을 이제 옷장을 쉐어하는 개념 혹은 옷을 쉐어하는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그 카쉐어링도 결국 자동차에 대한 소유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 세탁기가 아니고 옷에 대한 소유가 바뀔 수는 있겠다. 네. 전 반대로 세탁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확 돌진 않아도 일정 부분은 될 거다. 네. 관리비에서 그 수가 적어드는 거죠. 전기료와 물. 왜냐면 점점 1인 가구는 많이 생길 거고 집은 점점 좁아질 거고 임대료는 올라갈 거고 공간은 없다 보니까 세탁기가 빠지면서 그 남는 공간으로 개인적으로 뭔가 더 하고 그 외부적인 거는 이런 서비스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탁통을 밖에 두고 맨날 옷 벗으면 거기 넣는 거예요. 벗으면서 빨래해서 매일매일 오고. 저희가 자꾸 1인 가구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인식의 변화가 있을 거고 1인 가구가 이제 어떤 뭐 거주 지역이나 거주 장소를 선택을 할 때 세탁기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되면은. 왜냐면 이걸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계속 팩토리 얘기했지만 여기는 또 하나 큰 그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럼 호텔이거든요. 호텔 컨시어지 그 서비스를 이쪽에 갖고 가야지 그 수요를 왜냐면 그거는 계속 주요하게 계속 나오는 수요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1인 가구는 말씀하신 얘기에 저도 되게 동일하지만 3, 4인 가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건조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탁과 건조까지 한 번에 되는 시스템에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스타일러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스타일러까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세탁을 안으로 더
더 하게끔 하는 거고 이 두 개는 사실 세탁을 밖으로 꺼내야 되는 거여서 네. 당장은 저는 쉽지 않겠다. 저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전자회사가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의 아주 큰 축인 뭐 두 전자회사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자체를 가만두지 않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죠. 지금 차량 공유 서비스도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뭐 기아차 나 현대차 이쪽에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유 서비스를 막지는 않지만 그 공유 서비스를 우리도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소유의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인식 변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또 전략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딜카도 하고 있고 맞아요. 현대 셀렉션 해가지고 정기 구독 같이 월 얼마 내면 다양한 현대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는 굉장히 요원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 세탁 비대면 서비스만으로는 인식 변하기 힘든데 갑자기 코인 세탁 그 방이 생각나더라고요. 코인 하셔서 순간 블록체인 생각했네요. 저도. 근데 이 두 개가 병행이 되면 인식 변화가 확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빨래는 가까운 거는 코인 세탁방을 쓰고 뭐 드라이는 세탁 비대면 쓰면 나도 선택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인 가구가 그러니까 뭐 3, 4인 이상 되면은 진짜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외부로 빼는 게 알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Z세대 같은 경우는 거부감이 좀 덜다 보니까 그쪽에 또 한 표를 하겠습니다. 저놈의 Z세대 빨리 뺏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Z세대. 네. 그리고 코인 그 세탁소 생각해서 갑자기 예전에 제가 대학교 기숙사 생활할 때. 거기서. 네, 저는 항상 이제 그 기숙사에 있는 거기도 코인 세탁기를 대고 하는데 물빨래는 다 거기서 하고. 드라이클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탁소까지 나가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되게 불편했었어요.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해서 물빨래는 또 곧잘 하긴 했는데. 그래요? 네, 저 되게 좋아해서. 저랑 빌 게이츠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생각을 정리할 때 설거지를 해요. 진짜 TMI였고요. 자, 마무리하시죠. 자,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세탁특공대 예상욱 남궁진아 대표님, 또 런드리고 조성우 대표님, 어쨌건 저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잘 또 이어가셔서 또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매우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로 좀 요즘에 댓글이 좀 저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재택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좀 댓글 달아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댓글로 리스너분들의 생각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